네, 영장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 내 분위기도 보겠습니다. 이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겨냥해 이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 적과의 동침, 해당 행위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습니다. 적과의 동침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공작에 노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입니다.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익명의 그늘에 숨는다고 그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제게 체포동의안 가부를 묻습니다. 전 부결표를 던졌습니다. 사람이 사경을 헤매는데 노무현처럼 조국처럼 놓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네, 이 가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박강원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당 통합기구를 만든다고까지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공천 학살을 의미할 수도 있는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공천 학살은 좀 과한 표현이신 것 같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 당원들의 어떤 분노를 반영한 얘기들이 나온 거죠. 지금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 당원들이 77.77%의 당원들이 이걸 뽑은 당대표 아닙니까? 선출된 권력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29명의 의원이 이걸 내쫓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방탄정국을 벗어나야지 총선을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비명계 의원들, 이번에 가결표에 던진 의원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 29명의 의원들이 판단합니까? 당원들이 판단하고 지도부가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월권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원들의 뜻을 어떻게 보면은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그 분노를 대신 말해주기 위해서 저는 과격한 표현이 나온 것 같은데요. 팔아먹는다는 이 표현은 좀 과한 것 같지만은 해당 행위는 명백하게 맞습니다. 당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명백하게 윤석열 정권이 정치 검찰을 동원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왜냐하면 이게 여야의 똑같은 공정한 잣대를 검찰이 대고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일가의 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야당 대표에 대해서 자범이 아니라 중범죄자라고, 중범죄 혐의자라고 이렇게 법무부 장관 얘기했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자범이 아니라 중범죄 혐의자라는 얘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공정하지 못한 칼을 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걸 명백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적의 편에 들었다는 게 그거죠. 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편에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대표를 가결을 해서 체포를 영장을 가결을 해서 이런 심판을 받게 만드냐.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는 거죠. 물론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 심판을 받겠다고 했지만은 이것을 29명의 의원들이 이것을 인위적으로 이 권력을 갖다가 남용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당원들이. 네, 상응 조치에 대해서 공천 학살은 좀 무리한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권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민주당의 강령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민주당 강령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개인의 신념과 가치를 존중하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며 정치적 다원주의를 지향한다. 이렇게 누구 반대표를 던졌다고 단일 대우에서 이탈했다고 해당 행위라고 하면 이 강령을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한 건 지난 6월에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행위고 그 단일 대우에서 이탈하면 해당 행위라고 하는 건가요? 저는 자꾸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수사 언제 시작했습니까? 그럼 문재인 정부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한 겁니까? 그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일방적인 주장만 하지 마시고 좀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민주당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런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최고위원들이 그걸 옹호했습니다. 그런데 왜 비명계인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하죠? 왜 원내 지도부가 전부 물러나죠? 이렇게 되면 곧 있을 원내대표 선거에서
바로 이제 또 친명계가 당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는 친명 일색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야말로 민주당 친명이 당을 공천권을 틀어쥐고 내년 총선까지 당을 장악해서 의원들 아무도 이탈하지 못하게 공천권을 틀어쥐고 방탄을 이어가겠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25명, 많게는 40명이 이탈을 했는데 이분들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건 민주당이 자해행위다. 민주당이 당명에서 민주자를 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강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강령은 뭐냐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그 당의 운영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을 파괴하려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 민주당 당원들의 명령이고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인데 윤석열 정권과 손을 잡고 당대표를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를 내쫓으려 하는 거 이게 반민주적이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해당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죠. 민주적으로 어떤 생각도 할 수 있고 어떤 행동도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민주당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금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당원들이 분노하는 것이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과 지역위원장들에게 탄원서에 대해서 서명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같이 보면요. 그 탄원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기각 요청 탄원서라는 제목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경우 국정 운영과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현재 지도부가 이것을 소속 의원들이랑 지역위원장들에게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것을 두고 사실상 부결표를 색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그 수박 색출인데요. 이거야말로 이게 양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이게 침해입니다. 양심의 자유.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이재명 대표 가결표를 던지는데 그럼 이게 또 구속을 하지 말아달라고 탄원서를 내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기 양심이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데서 서명을 안 하려면 너 이게 바로 수박 아니냐? 너 가결표 던지니까 서명 안 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이게 십자가 밟기입니다. 저는 따라서 이걸 강요하는 거는 정말 이게 심각한 비민주적인 행위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도 황당합니다. 내용이 아니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게 왜 이게 국정이 운영이 마비되고 국가 시스템이 왜 무너집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이게 범죄 혐의자를 방탄으로 구속 안 하는 게 오히려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지.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판사가 국회에서 통과됐고 판사가 발부해서 구속되는 거 이거 우리 법치가 한 단계 더 탄탄하게 성숙하고 강화되는 겁니다. 어렵게 저는 기각시키는 거 만약에 정치적인 압박이나 다른 게 이유로 이게 오히려 사법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죠. 저는 내용도 상당히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방식도 수박 색출로서 아주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내용도 형식도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럼 장윤재 변호사님 좀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것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하는데요. 다만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영장기각 탄원서를 요청하는 것이 모순됐다라는 주장은 조금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모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다라고 하더라도 설령 그 가결의 의미는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켜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 국회에서 하는 체포 동의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에 동의를 해주는 것이지 더 나아가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 나아가서는 영장이 발부되길 원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라고 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기 때문에 기각을 요구하는 것 저는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야당 대표가 실질심사를 받고 영장이 기각돼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가결표를 던진 의원님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 영장기각 탄원서를 내는 것 자체가 논리 모순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
우리 당 자체에서도 당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흐름에 맞춰서 당 내에 있는 의원들과 또 시도당 지역위원장들 그리고 시도위원장들에게도 지금 이런 또 요청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을 놓고 뭐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보기까지는 좀 과도한 정치 공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직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초유의 사태죠. 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는 체포안 가결 후 병원에서 대표직 사수 의지를 사실상 밝혔습니다. 지금 검사 독재 정권 폭주와 퇴행을 막아야 된다. 이재명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 국민과 나라를 지켜달라라고 말했는데 사실상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언급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지지층을 결집하는 메시지로 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자기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식도 이제 풀었기 때문에 건강을 빨리 회복해가지고 이 재판 관련한 영장 청구도 영장 심사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빨리 당무에 복귀해가지고 당을 이끌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체포안 가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원들이 판단할 문제라는 얘기를 저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직을 앞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당원들한테 자신감을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